열역학 1법칙. 자, 열하고 관련되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열 에너지. 물체의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 한다. 열 에너지. 온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 그래서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된다. 이건 좀 이따 식으로 다시 할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 분자가 뜨거우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 이 그래프. 그래서 고온은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은 온도가 올라가지고 똑같이 온도가 똑같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열 평형 상태라고 한다. 열 평형 상태. 이거를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 이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열기관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갖고 피스톤을 움직여 갖고 일명 모터지 모터. 움직이는 거 모터. 쭉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지.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 기체가 한 일 W는 어떻게 된다? P 델타 V.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부피를 고방값이다. 이게 단위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의 단위가 뭐냐면 압력의 단위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 그치?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고 이거 부피잖아 부피. 부피의 변화량인데 어차피 부피 변화량이니까 부피가 똑같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부피가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 뉴턴이고 두 개를 곱한 거잖아 곱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메타 두 개 사라지고 여기 두 개 사라지니까 메타 하나만 남잖아. 이게 뉴턴 메타가 됐잖아. 뉴턴 메타가 앞에서 배웠던 1이란 말이야. 1. 줄이 되잖아 줄. 그래서 해준 일 W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W는 PV가 된다. 거의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PV. 단위로 한번 해준 거예요. 그냥 뉴턴 메타가 되니까 줄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말한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한 새끼들은 단위를 안 해. 단위로 써놓으면 될 걸. 굳이 막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막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지.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여기서 기체에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나가면 그만큼의 E를 밖에다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가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밖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밖으로 일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 이 피스톤이 일을 할 거거든요. 기계 장치가 일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일을 해준 거가 돼. 그래서 부피가 델타 V가 플러스가 됐을 때, 증가했을 때, 플러스가 증가했을 때가 일을 한 거가 돼. W가 0보다 크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일을 받은 게 돼버려. 이 기체 내부 기체가 지금 하는 일이야. 내부 기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부 기체가 이걸 밀어내야 일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해보면 일을 받아버린 거야. 내부가 일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외부로부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을 한 건지 받은 건지가 구별이 돼야 돼. 그래프 한다면 당연히 여가 P고 여가 V가 P 곱하기 V가 W니까 이 넓이가 2를 의미하는 거고 뭐 그래프가 좀 휘어있으면 휘어있는 대로 이게 넓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순환하게 되면 이 안쪽의 넓이가 W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PV 여기 PV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PV가 어차피 곱한 거니까 넓이가 1이 될 거니까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그래프의 넓이가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가 뭐냐면 이상기체가 원래 기체 입자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 해버리고 기체끼리의 인력도 솔직히 약간 미세하지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해버리면 너무 뭐가 있을까? 이론적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기체 간의 인력을 무시하고 기체의 사이즈도 무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해. 이상기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디얼이지, 아이디얼.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제 실제 기체는 약간 달라진다는 거지. 실제 기체는 달라지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상기체를 했을 때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관계되는데 운동 에너지 처음하고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포인트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 거야. 분자수는 당연한 얘기인 거야. 당연한 얘기. 분자수는. 왜냐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관계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mv의 제곱이 속도랑 관계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원래 이게 식이 2분의 3 막 KT 막 이런 식이 있어 하나가.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다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온도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나왔지?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또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분자의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2분의 mv의 제곱이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 운동의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N은 뭐냐면 기체 분자수야. 분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커지겠지. 화학으로 보면 이거 몰수라고 하는데 화학 안 하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알아두면 이 두 개를 이제 방금 배웠던 이 두 개 W는 PV하고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량 U는 T에 비례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할 거야. 지금 이거를 할 거라는 얘기죠. 자, 포인트 여기 첫 번째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연력학 1법칙은 이제 결과부터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연력학 1법칙은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고 싶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슨 얘기냐?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해주면 여기 받는 에너지하고 가해준 에너지는 항상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연력학 1법칙이다. 그래서 나와 있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게 연력학 1법칙이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연력학 2법칙은 뭐냐면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연력학 2법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온도가. 그치? 이동하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물이 지가 스스로 차가워지면서 밖에다 열을 방출할 수는 없다고. 이거 보고 웃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추우면 물 떠다 놓으면 이렇게 하고 따뜻해질 거 아니야. 지가 얼음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이 법칙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는 가도 이렇게는 못 간다가 연력학 2법칙이야.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방향성을 갖는다가 이 법칙이고 1법칙은 보존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 법칙이 1법칙을 위배하진 않아. 이 법칙이. 왜냐면 이 법칙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대도성립은 되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성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나중에 문제 물어볼 때 그래. 이건 연력학 1법칙을 위배했냐 2법칙을 위배했냐 이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알아둬야 될 건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보다 더 큰 범위야 얘가. 역학적 에너지는 외부로 열이 이게 에너지가 나가지 않을 때 보존되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합쳐도 상관없어. 외부로 빠져나간 에너지도 합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같다는 뜻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4가지 과정, 연력학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등적 과정, 두 번째가 등압 과정, 세 번째가 등온 과정, 네 번째가 단열 과정. 아까 어저께 지구과학 하면서 잠깐 했었지. 단열 과정 중요하다고 연력학에서.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연력학에서는 이게 애들을 가장 괴롭히는 단어니까.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되고 이게 은근히 헷갈려. 연력학이 막
애매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까다로울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등적 과정.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는 게 뭐야? 부피를 말해서 부피. 보통 적이라고 쓰면은 부피나 넓이를 의미하잖아. 수학에서도 적분하잖아. 그때 넓이라는 부피를 말해. 그래서 부피가 어쩔 때 등 같을 때. 부피가 같을 때.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피스톤을 보면 카메라를 지금 앞에를 가야 되네. 무슨 얘기냐? 내가 외부에서 열을 가했단 말이야. 열을 가했는데 여기 보면은 피스톤을 고정을 시켜놨거든. 고정을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니까 얘가 뜨거워져갖고 기체 분자가 활발해져도 얘를 못 밀어내는 거지. 못 밀어내니까 부피가 어쩌냐? 부피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못 밀어내니까. 그러면 가해준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 자체만 증가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다 연력학 일곱축의 공식이다 그러면 이게 공식이야. 연력학 일곱축의 공식. 가해준 열량 Q는 이게 뭐?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1로 바뀔 건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야? 부피 자체가 안 변하니까 1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1이 0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해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만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게 연력학 일곱칙에서 등적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켜준다. 그냥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야. 외부로 인정 안 하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자, 이 점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부피니까 부피가 안 변해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부피가 안 변하는 대신에 뭐는 변할 수밖에 없냐? 압력은 변해버려. 그래서 압력은 증가해버려. 왜냐면 처음에 온도가 20도였는데 30도가 돼버리면 기체 분자 운동이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벽에 충돌한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증가 이렇게 되는데 압력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도 증가하냐면 온도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에서 아까 빼먹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 시간아 외워두면 좋다. 약간 이상기체면 잠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이 말해주는 게 기체들의 어떤 그 온도, 부피, 압력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방정식이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그래서 PV는 nRT라고 nRT. 원래 여기서는 이게 R이 기체 상수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라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NT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R이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 기체 상수거든. 기체 상수 0.08. 0.08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데 외우기가 편해. 발음하기 좋고 PV는 nRT.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몰수 빛의 분자의 개수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쓰고 특히나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보면 돼. 중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나오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샤를레 법칙이 다 나와. 보일-샤를레 법칙. 보일-샤를레 법칙이 뭐냐? 기체의 부피에 대한 법칙이야. 기체의 부피에 대한 법칙. 기체의 부피가 어쩐다?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를 알려주는 게 그 보일-샤를레 법칙인데 재밌는 게 우리가 액체라든지 고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안 해. 왜 그러냐면 고체하고 액체는 이거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온도를 가해주면 고체 같은 경우는 팽창하는 게 알루미늄이 팽창하는 거랑 그 다음에 철이나 구리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 틀리거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어버려 실은. 물질마다 고체는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거든. 근데 모든 기체는요. 예외가 없어. 모든 기체는 전부 다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해. 똑같이 변하고 압력에 따라 똑같이 변해. 그래서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모든 기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체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적용이 돼. 고체 액체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던 건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떻게 돼? 기체의 부피는 당연히 어때? 기체의 부피는 내가 압력을 가하면 쪼그라들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압력과 부피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에 의해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 온도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다 뭘 써줘야 돼? 절대 온도라고 써줘야 돼. 절대 온도.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하는 섭씨 온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섭씨 온도에서는 0도씨에서도 부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돼버린다고, 요렇게. 근데 우리가 비례라는 수학에서 비례라는 의미 자체가 0에서 출발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비례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 시켜버린 거야,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걸 평행이동 시키는 이 값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체의 부피가 빵이 될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야.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마이너스 273도를 0켈빈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단위가 바뀌어버린 거지. 켈빈으로. 그래서 이걸 이동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0에서 출발하니까 절대 온도에는 비례가 되는 거지. 섭씨 온도에서는 비례가 안 돼. 섭씨가 장난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비례가 아니거든, 이건. 그래서 이걸 옮겨본 거지.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 그래서 온도는 꼭 머릿속에서 절대 온도 좀 입에 붙여놓는 게 좋아. 절대 온도에 이 라지 t, 스몰 t가 전부 절대 온도야. 과학에서 영어로 쓸 때 스몰 t라고 쓸 때가 섭씨 온도가 많거든. 라지 t는 절대 온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교우일차례의 법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압력이고 부피잖아.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쪽 반비례 그래프하고 이거는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자. 뭐가 다르냐? 자, 부피가 똑같아. 여기 이 점을 봐봐. 부피가 똑같은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 속도가 어쩔 때 빨라? 온도가 높을 때 빠르잖아. 분자 운동이 활발하잖아. 그래서 T2가 T1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만 이동해. 비례 관계는 똑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때 이쪽에 있는 게 온도가 더 높다고. T2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할 때 자,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해진 열량이 부피는 안 변한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 그래프를 점프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도 증가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래서 가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 증가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등적 과정이다. 등적 과정. 그래서 가해준 열량 Q는 U 플러스 W에서 얘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얘가 아니고 내부 에너지만 증가한다.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등적 과정. P분의 NRT를 쓸 일이 생겨야 계속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등압 과정.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내가 똑같이 자, 열량 Q를 가해줬어. 가해주는데 피스톤이 밀려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항상 피스톤의 바깥쪽은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1기압. 그러니까 얘가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1기압이 될 때까지 밀어내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냐? 압력이 Y축이니까 요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잖아, 앞에서 이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W가 된다고, W.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만큼 밀려났잖아, 델타 V가. 그치? 델타 V가 이만큼 밀려났으니까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 1이란 거잖아, 1. 그러니까 1W를 한 거지, 1W를. 근데 1W도 했잖아, 그래프상에서 W도 했고, 온도도 지금 점프됐잖아, T1에서 T2로. 그러니까 여기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된 거고, 외부의 1도 타게 된 거지. 그래서 가해준 열량이 당연히 그러니까 델타 U 플러스 W에서 둘 다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했던 것은 내부 에너지만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준 열량 Q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그러면 얘는 아까 Q는 U 플러스 W에서 아까 등적 과정에서는 이게 0이었잖아. 이게 가해준 열량이 여기서 이게 100이면 내부 에너지가 100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가해준 열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30을 가져버리면 얘가 70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증가하냐면 당연히 여기지. 열량이 똑같으면. 쟤는 외부 일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것도 또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게 등압가정. 등압가정.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쭉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외부의 일도 하고 온도도 올라가 안에가. 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뭐 C는 그냥 애우, 거의 애우라고 그냥. Q는 U 플러스 W다. W도 물어보면 또 다시 앞에서 배웠던 PV다. PV가 W가 되는 거야. 저런 과정이다. 앞에서 참고로 안 하는 거고, 요거가 우리 주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압력밥솥, 등적 과정은 밥통 딱 닫으면 뚜껑 닫아갖고 평생 안 할 거 아니야. 밥통이 9% 오르는 거 아니니까. 대신 압력은 계속 증가한다고,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쌀을 익힌다고. 쌀이 잘 익지. 나중에 이제 압력이 꽉 차 있으니까 어째 시간이 지나면 쌀을 다 익히고 나면 그 압력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그때 칙 하면서 증기 배출이 되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내려오면 밥통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되게 돼 있잖아, 자체가. 이게 압력밥솥하고 관련되는 거야.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은 뭐가 있나?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일어날 건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세 번째가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 자, 열을 이제 Q를 주기는 주는데 이제 일정한 열온 상태에서 일정하게 쭉 줬을 때 가해준 열온 Q가 이거 밀어내는 일만 하는 거야. 자, 포인트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이걸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돼.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 하여간 온도가 줄는 게 아니라 일을 바꾸어주겠구나. 하여간 이렇게 이동하니까 온도는 일정해.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가 일정한데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W만큼의 일은 해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일정하면 이게 안에 기체 분자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U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고. 절대온도에. 그래서 U는 절대온도,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를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없으니까 이게 빵이 돼버리는 거야. 빵이 돼버려. 그러니까 해준 열량은 뭐로만 된다? 일만 한다고. 일만. 근데 여기서 봐봐. 적을 때도 온도가 일정하고 T1이나 넓어졌을 때 T2에도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똑같이 T1으로 시면 일정하겠지. 근데 기체 분자들의 그러면 분자 운동 속도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상태에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를 치니까 벽을 치는 충돌의 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야. 넓은 공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줄어들겠지. 압력은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똑같은 온도니까 똑같은 분자 운동 속도인데 더 넓은 범위를 넓어져 버렸으니까 충돌의 수가 줄으니까 압력은 이렇게 줄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압력,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해준 열량이 가해준 열이 전부 일로만 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일로만. 이게 등온 과정이다.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어. 나는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좀 실험 장치를 아까 막 Q를 막 가해주는 게 아니야 지금. 일정하게 이된 여론에 접촉을 딱 시켜놓고 스무스한 온도를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만 쭉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좀 드물어 이렇게 실험하기가. 그죠? 조금이라도 가해주면 온도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아주 스무스하게 쭉 밀어주는 거지. 실험 장치가. 그래서 이렇게 등온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일이 없다고. 가해준 일이 전부 가해준 열량이 전부 일로만 변하게 된다. 이 넓이로만. 이게 등온 과정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뭘 가해줬냐? 열을 가해준 거야. 지금까지 다. 열을 공급해준 거야. 외부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열이 어쨌다? 차단된다고. 차단. 그래서 단열 과정이야. 차단.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열을. 그러니까 Q는 U 플러스 W인데 아예 Q가 0인 상태야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어떤 놈이 피스톤을 자꾸 뽑아본 거예요. 밖에서. 열은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피스톤을 자꾸 뽑았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스톤을 자꾸 뽑아버리면
뽑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도 안 되게 내부에 있던 기체 분자들이 일을 해줘 본 거잖아. 열을 받지도 않았는데 일을 해줘 버렸어. 그러면 얘가 일을 해줌으로써 지는 줄어들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밖으로 일을 해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는 누군가 뭘 해줬으면 지도 손해보는 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려. 내부 에너지. 그래서 W 때문에 마이너스 U,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하강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잡아 뽑아버리면 여기가 단열 상태잖아. 지금 단열 상태니까. 단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 붙잖아. 아니, 일단 팽창을 시켰잖아. 단열 팽창을 시켜버리면 온도가 하강해.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버리지. 밖으로 일을 해준 거랑 똑같게 돼버리니까. 그림으로 보면 좀 어렵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T2고, 여기서 T1이구나? 여기서는 T2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T2가 T1이 이쪽이 더 큰 거지.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온도가 당연히 하강하니까 얘를 점프가 거기서 넘어와야 되는데 압력이 줄어들면서 넘어오게 되는 거지. 온도도 식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줄지. 부피도 팽창했는데 압력은 당연히 줄 거고. 근데 부피는 팽창하고 있잖아. 이렇게. 부피는 팽창하면서 압력은 줄어들면서 온도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해버려. 그래프 자체를. 다시 보자. 자, 잡아 뽑아버렸어. 잡아 뽑아버렸으면 기체 안에 있던 내부 기체가 일을 해준 거야. 밖에다 일을 해준 거야. 밖에다 일을 해줬는데 열량을 받은 게 아니니까 지는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온도는 떨어지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면 그 안에도 온도가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뭐야? 충돌해서 주니까 압력도 떨어질 건데 부피만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는 줄어들고 P가 아니라 V라고 부피는 늘어나는데 그럼 이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압력도 줄어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갈 때 이렇게 가갖고 여기 위에서 보면 등원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부피는 팽창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온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버려야 된다. 아예 다른 그래프를 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였습니다. 이게 단열 과정 중에서도 단열 팽창의 과정이고, 반대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밀어 넣어버려. 그럼 여기까지 이동시켜버려. 그러면 이건 단열 뭐가 되냐? 압축이 된다고, 압축이. 단열 압축이 돼버리면 일을 받아버린 거란 말이야. 일을 받아버리니까 일을 받아버려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일을 밖에서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버리는 거지.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온도도, 일을 받은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건 단열 압축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뭐가 없을 때? 열이 출입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열이 출입이 없어도 앞에서 지금 이 단원이 뭐라고 지금? 연력학 일곱칙이야. 연력학 일곱칙이니까 열이 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아니. 알았네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에너지가 이동했단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Q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열 팽창이 되는 거잖아.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갖고 일을 한 거고, 이거는 일을 받아버려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의 과정들이 여기에 정리되는 거야.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야 돼. 생각보다 내용만 듣고 문제 풀려면 좀 어려워. 다음 자체가 좀 까다로워. 이런 과정이 4개의 과정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잠깐 설명했었잖아. 높새바람 나왔잖아. 지구과학에서 높새바람 나왔는데 어쩐다?
오축 계기단에서 오축 계기 또는 북태평양 자동에 오축 계기단에서 이게 왔는데 공기가 와갖고 태백산맥을 만나가지고 타고 올라가 버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공기가 상승와 버리면 위에는 기압이 낮아지잖아.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열 팽창을 해본다. 단열 팽창. 여기 저 같은 게 팽창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구름이 생기는 현상. 그리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기압이 높아지니까 압축이 되면서 이제 더 뜨거운 공기가 건조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이 바로 녹세바람이야. 녹세바람.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을 폐인 현상이라고 했다. 폐인 현상. 이건 지구과에서 표현한 거지. 물리에서 표현한 게 아니라 지구과에서 표현한 내용인데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되면서 부는 이런 바람들 이것들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가 단열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이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우면 수분 단열 변화, 건조 단열 변화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수행에나 나오려고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열기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보면서 이거 이제 해석할 줄 알았는 얘기야. 해석할 줄 알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무슨 과정이냐? 봐봐, 부피가 일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게 지금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 그때 이때 뭐가 공급돼? 열이 공급되는 거지.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부피는 일정하면서 등적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걸 타고 내려왔으니까 등온 과정에서 외부에 뭐를 하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2를 하게 됩니다. 2. 원래 이게 없었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부터하고 전체 넓이가 1이었겠지. 근데 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빼야 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외부에 2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대로 등적 과정이 이제 반대로 방출하는 등적 과정이죠. 밖으로 방출하는 등적 과정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등온 과정. 등온 과정에서 압축이 되는 등온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압축이 되는. 외부로부터 2를 받는 등온 과정. 그래서 이 넓이가 해당되는 이 넓이 W가 뭐다? 그때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한 2대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해진 열량,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 실제로 한 1. 나중에 이제 효율에서 배워. 이것도 찾아갈. 그래서 이게 지금 열기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막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도 있어. 비스듬히 올라가고 막 카르노 기관이라든지 막 지금 스털링 기관하고 카르노 기관하고 막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누가 무슨 기관인지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해석만 잘하면 돼. 지금 여기서는 스털링 기관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건데 카르노 기관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해석을 잘하라고.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거랑 그냥 올라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적, 등압, 등온, 단열 과정들이 이제 열기관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예시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이 연력학 일법칙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재밌는 거 봐봐. 탄산음료 뚜껑 열려 있잖아. 순간적으로 여는 순간 일부 압력이 단열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야. 단열 팽창이 탄산 뚜껑을 딱 닫는다. 압력이 있다가 뚜껑은 압력이 팽창할 거 아니야. 그럼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니까 주위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김 같은 게. 김서 있는 게 이것도 단열 팽창하고 관계되는 거야. 반대로 자전거 튜브에다 공기 집어넣잖아. 바람 집어넣고 공기 집어넣잖아. 그러면 단열 압축이거든 이게. 그래서 안에 타이어 안에가 뜨거워진다고 그러는데 많이 뜨거워지진 않겠지만 넣어봤자 이런 것들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단열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이게 연력학 일법칙이야. 이 법칙보다 훨씬 어렵고 중요해. 일법칙이 훨씬 중요하고 이 과정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까다롭다. 연력학 일법칙.